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종잣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종잣돈을 만든다라는 것은 크기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는 걸 의미하고요. 매월 얼마만큼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던 게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지 못하면 최대 잉여 자금을 마련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자 얘기하는 거예요. 종잣돈은 예를 들어 씨감자와 같아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했고 고객님들께 상담하러 오면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먹게 생겼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씨 고구마, 씨 감자를 심으려고 모아놨던 것을 제가 구멍을 내가지고 야금야금 꺼내 먹어서 그 해 우리 농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종잣돈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라는 금액이지, 모아서 결혼할래요? 모아서 차 살래요? 이거는 종잣돈이 아니죠. 소비를 하겠다라는 금액을 미리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모은다라는 개념이지 종잣돈의 개념은 아니에요. 종잣돈은 어디에 투자 운용을 하게 되는 게 좋은가, 그게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채권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대략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도 1,000만 원 투자 가능할까요? 주식은요, 해외 투자 다 가능합니다. 1,0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1억 홀수 개념으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짝수로 하게 된다면 완전수처럼 여겨져요. 왠지 혼자보단 둘이 완전한 느낌이잖아요. 불완전한 숫자로 만들어야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든 불려서 짝수의 개념인 완전한 숫자로 만들고자 하는 심리적인 게 있다는 거죠. 3,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봅시다. 3,000만 원을 마련한 사람은 자동차를 살 때에도 애매해요.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좀 돈이 남잖아요. 그렇다고 3,000만 원보다 넘겨서 사기에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은 너무 큰 차잖아요.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회초년생에게는 먼저 1,000만 원을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3,000만 원에 도전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상담해 주신 분들 중에 종잣돈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자, 목표 금액을 설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고객은 1,0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셨고요. 소득이 뭐 500, 600씩 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이 종잣돈이 아니죠. 1,000만 원은 2달 모으면 되는 돈이잖아요. 그냥 쓸 수도 있는 돈이 크기이기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알바생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인데 3개월 이내에 만들겠다, 6개월 이내에 만들겠다, 단기간에 마련하겠다는 사람이 이 1,000만 원의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 금액을 설정해야 돼요. 이게 현재의 목표 금액이 아닌 미래이기 때문에 퓨처 밸류라는 말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이 중요해요. 한프로님, 저는 5,000만 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언제 동안 만드실래요? 한 10년 후면 5,000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땡입니다. 네, 그분은 종잣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허송세월한 거죠. 오히려 1,000만 원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마련해서 시간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투자 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종잣돈의 크기는 5년 미만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하고 둘째 아이 낳기 전까지 모을 수 있는 게 종잣돈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종잣돈의 기간은 5년 이내로 짧게 끊으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1년 이내에 만드세요. 며칠 전에 상담하셨던 분에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연봉 3,000만 원 조금 못되게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 자녀의 미래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산가의 집안도 아닌데 제가 자녀의 미래를 바꿔드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종잣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따라오시겠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결국 이 청년에게 100%의 급여받은 그 통장 그대로를 부모님께 드리라고 했고요. 부모님은 그 돈 그대로를 종잣돈으로 넣는 곳으로 저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어떻게 사냐?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적은 소액의 금액으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1년 이내에 6,000만 원의 종잣돈을 만드는 걸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프로님 이상하네요. 이분은 3,000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부모님이 보태준다 하더라도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종잣돈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형식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나도 모으는 돈이 있고요. 부모님께 미리 결혼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주변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 나쁜 짓만은 하지 마세요. 나쁜 짓 안 돼요. 종잣돈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크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기간은 투자 수익률과 월 저축액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이 예를 들어 1억을 3년에 만들어 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목표 기간이 여기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은행에다 모으게 된다면 269만 원씩 모으면 3년이면 1억을 마련하네요. 6%가 되는 투자 상품 구은에다 마련을 하면 250만 원. 은행에다 저축을 하나, 10%가 되는 위험 상품에 저축을 하나, 모으는 금액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의 가치가 짧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짧게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 상품군 안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CMA나 채권형 펀드나 수익이 안정적인 은행 적금을 더 권유해 드립니다. 장기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3년 미만으로 할 때에는 내가 모을 수 있는 잉여 자금을 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월 저축액의 크기와 투자 수익률은 종잣돈 마련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종잣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간의 가치에 따라, 노력의 가치에 따라, 그리고 그거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게 만드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잣돈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장기 투자 아닙니다. 단기 투자로 마련하시고요.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 쓰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는 종잣돈을 짧은 기간에 마련해서 최근에 투자 운용에서 수익이 난 고객들을 한번 제가 스크랩 해봤습니다. 자, 샘플 첫 번째, 하이닉스 직원이시고요. 1년 플랜으로 7천만 원 모으겠다. 하이닉스는 좋은 대기업이기도 하지만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종잣돈이 생각보다 쉽게 모일 수 있었고요. 3교대 근무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종잣돈 7천만 원을 마련을 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용산에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었거든요. 분양 투룸 갭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2년 이내에 5% 전세 증액까지도 진행을 해서 시세 차익이 2천만 원 정도가 벌써 벌어져 있고요. 5% 전세 증액을 해서 1,450만 원 정도를 올려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해서 2년 이내에 그 원금의 1,450만 원을 회수해 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양도는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절세적인 측면으로 4년 단기 임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년 차에 매도하려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플 2 법무사 사무원인데 3개월 플랜으로 8천만 원 모아보자 했는데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 전부 차용할 수 있는 만큼 차용해보자가 이분의 목표였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4천만 원의 자금을 빌려주셨고 곧 갚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갭 투자로 하셔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현재 시세 차익이 6,600만 원인데 세금을 공제하게 돼도 50% 공제하게 돼도 3천만 원 이상이어서 본인이 투자한 자금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사무원이에요. 2개월 플랜으로 3천만 원을 모으자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다니시건 대기업을 다니시건 연금 펀드를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은 세제 적격으로 연말 소득공제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연 400만 원씩 꾸준히 넣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서 모아놓은 자금에서 60%를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가 3% 미만입니다. 순식간에 바로 3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오피스텔을 갭 투자해서 3,50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금펀드 담보대출이나 보험상품 담보대출도 저금리라면 가능하다. 샘플 네 번째는 커피숍 알바생입니다. 이분이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는 놀기도 합니다. 일단 정규직 직장은 없어요. 24개월 플랜으로 8천만 원을 모으자라고 계획은 세웠어요. 하지만 2달 만에 단박에 끝났죠. 예,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저 장가들 때 얼마 보태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 몫으로 5천만 원 준비했다 하시길래 무릎 꿇고 얘기하라고 했죠. 제가 앞으로 효도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할 테니 그 돈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랑 다시 전화상으로 상담하시고 5천만 원의 증여를 받았고 그 사이에 3천만 원 추가로 더 받은 걸로 저랑 통화는 했거든요. 1.5룸을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이 벌써 8,500 이상이 벌어졌다. 미리 결혼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쪽으로부터 200만 원씩 빌릴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뭔가가 있는지 회사의 룰 중에서 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해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은 내가 목표가 정해진다면 그 이자나 원리금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 기본적 소득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빨리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약간의 경기도 지방으로
하더라도 전세 이동만 해도 종잣돈은 1억 이상이 금방 모일 거고요. 평수를 살짝 줄이기만 해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을 바로바로 모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투자를 진행하시고 시간의 가치를 온전히 활용하시려면 종잣돈 빠른 시간에 나에 맞는 크기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잣돈 마련을 할 때에는 기간, 목표 금액, 내가 매월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장기 저축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